네, 두 번째 동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 신념이 아주 중요한 치유 대상이 됩니다. 자, 부정적 신념을 치유하는 방법, 즉 영아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혹은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신념 형성에 결국 영향을 미친 그 무의식 속에 결국 내면 아이를, 그쵸, 내면 아이 얘기 많이 했어요. 내면 아이를 찾아서 달래줌으로써, 자, 내면 아이로부터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부터 야기된 어떤 부정적 신념, 그렇죠? 이 부정적 신념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행, 감정 이런 것들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면 아이, 분노 신념, 부정적 언행 내지 감정들, 이것이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놓여 있는데, 이것을 결국 끊어버리는 것이 부정적인 신념을 치유하는 혹은 수정 개선하는 어떤 영아 치료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면 영화를 한번 찾자. 내면 영화, 내면 아이는 알겠는데 또 내면 영화라는 게 나왔네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눈과 귀를 통해 지각해가는 과정, 그렇죠? 그럼 결국 인식하잖아요. 이 과정은 마치 카메라로 촬영하고 마이크로 녹음하는 그런 과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촬영되고 녹음된 것은 결국 영화는 편집을 거치죠. 그렇죠? 감독과 편집자에서 편집을 거치는데, 자, 이런 것이 결국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앞서 카메라와 마이크로 지각된, 즉 시청각적으로 지각된 이 현상들이 마치 영화 제작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스크린에 투사돼서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내면에도 그와 같이 편집된 어떠한 그런 심상들, 그렇죠? 이미지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응? 내면에 떠오르는 심상, 자, 이런 것들을 결국 내면의 영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시청각으로 지각한 것이 그대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편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면의 영화를 곰곰이 분석하다 보면, 내가 결국 누구인지, 나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무엇인지, 또 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내 자신을 뭐 억압하건 영향을 미치건 관여하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내면의 어떤 스크린에 이렇게 상영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이를 이제 내면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떠오른 나 자신의 내면 영화는 마치 꿈과도 같아요. 예, 꿈과도 같아서, 네, 꿈 그러면 상당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때론 회개망측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 각자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억압된 그 욕망 또는 상처받은 무의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결국 부정적 신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면의 영화를 먼저 찾아서 무엇이 문제인데, 를 내면의 영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면 영화, 그 내면 영화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편집돼서 하나의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미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우선 이제 개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어요. 뭐 개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신체적 특징, 그렇죠? 신체적, 육체적으로 다른 어떤 그 자신만의 특징, 그리고 당연히 정신적,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게 여기 PPT 보면 인종적,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인으로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적 분류가 되죠. 그리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개인의 어떤 신체적 특징,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조금 말랐는지, 뭐 평범한지 뚱뚱한지, 그쵸? 뭐 또는 뭐 어떤 운동신경이 좋은지, 뭐 꽝인지, 뭐 이런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또 뭐가 있어요? 성격, 그렇죠? 기본적인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욕망과 어떤 무의식을 형성하는데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의 영화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신체적 콤플렉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체 콤플렉스란 것은 결국 성인이 돼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거고 당연히 극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 어린 나이는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은 결국 가장 개인적인 어떤 특성,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개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건데, 조금 이해를 좀 더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좀 해보면, 뭐 과거에 물론 현재에도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어린 시절, 교수님이 어린 시절, 여러분보다 더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시대 이때일 수도 있고, 자, 그 당시에 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가 아주 뭐 큰 어떤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뭐 당연하죠. 온통 서양 문화밖에 없었으니까. 어?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그렇죠? 온통 그런 어떤 서양 문화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양인의 어떤 부분들, 서양 문명을 동경하게 됐고, 뭐 늘 라디오만 틀으면 팝송만 나오는 거야. 가요는 거의 조금 나오나? 거의 팝송, 미국 중심의 음악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영화는 또 온통 미국 영화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그 문화의 그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동양인이 아니잖아, 서양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양, 내가 매력을 느끼는 서양 문화를 일구고 있는 그, 그 어떤 백인 서양인들 중에서 백인의 어떤 남모를 어떤 동경, 부러움, 또는 나 열등감, 인종적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랬던 거야. 응? 괜히 부러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어떤 뭔가 요소들이 당연히 내 내면 영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물론 뭐 잘하면서 이제 다 많이 극복하고, 특히 요즘 이제 더 달라진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내 지금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한쪽 구석에는 어릴 시절 때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내 내면 영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뭐 어쨌든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뭐 또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소 동양인들을 낮춰보는 시선을 갖기도 했었어요. 왜? 어쨌든 서양 문명의 중심으로 당시까지만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뭔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들이 당연히 깔려 있었고, 티는 안 내지만, 예.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또 왜소함에 대한 또 약간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뭐 심하게 경험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독일에서 내가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면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어요. 자, 어쨌든 또 그들 서양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또 그들의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어떤 인종적 개인적 요소의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더 나아가서 동양 문화를 바라보는, 동양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뭐 내면 영화라고 할까,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한편의 내면 영화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 BTS를 대표 주자로 해서 K-팝, K-드라마, K-방역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요즘 한글이 또 그렇게 또 유행이잖아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사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 중소기업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 뭐 대대적인 뭐 광고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바로 K 브랜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바로 문화의 힘이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거꾸로 서양의 젊은이든 젊은이들 입장에서 각각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또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또 그들의 각각의 여러분들 각각의 내면 영화 형성에 당연히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개인적인 요소와 맞물려서, 그렇죠?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존감을 갖고 당당히 대하는 것과 또 잘못된 또 어떤 선을 넘어가는 우월감과 뭔가 차별적 시선은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조심해야 돼.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일방적으로 뭐 내가 어릴 때 시절처럼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닌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개인적인 요소들이 또 우리의 내면 영화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면 영화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어떤 내면 영화, 그렇죠? 긍정적인 신념을 통한 긍정적인 내면 영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어쨌든 개인적인 요소가 어찌되었든 부정적이 되었든 긍정적이 되었든 내면 영화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살펴봤고,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또 이야기겠지만 내면 영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경험. 이건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 그 내면 영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결국은 크던 작던 형성된 결국 부정적 신념으로 인해서, 그렇죠?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런 것들의 어떤 왜곡, 그렇죠? 잘못된 편협함, 혹은 약간의 무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면 형성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부정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내면 영화는 결국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뭐 학대받은 어린 시절 경험, 자, 이런 것은 내면의 아이가 형성됐고 상처받은 내면이 형성됐고, 이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 영화를 형성한 다음에 현재 삶 속에서도 불쑥불쑥 그 내면 영화가 내 안에서 떠오르면서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심리적 상처가 크던 작던 트라우마로 남아서 훗날 성인이 된 지금에도 이제 사실 긍정적인 신념, 긍정적인 내면 영향은 한 거 없지만 부정적인 게 문제잖아요.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지금의 내 삶 속에 어떤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만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부정적인 연쇄 반응의 사례, 뭐 해서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를 받아왔던 사람이 있었어. 자,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내면 영화가 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인해서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해. 응?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한 케이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딱 붙이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 생긴 거죠. 즉 1차적으로 부정적인 신념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적대적이고 약간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어떤 태도로 보이면서 그것을 결국은 원하지 않는 어떤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 느낀다는 거죠. 왜? 부정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쉽게 분노와 상처, 어떤 그런 원만하지 못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원만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비우호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래서 결국 욱하는 태도나 신경질적이나 짜증이나 그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이것은 뭐야?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렇죠?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타인은 뭐 그냥 좋나요? 아니죠. 타인은 더더욱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또 상대방도 그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또 원하지 않는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서 계속해서 악순환, 사람들은 나한테 뭘 저래 라고 하는 또 그런 부정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잘못된 확인이지만 또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이제 부정적 신념을 갖고 결국 내면의 영화가 형성되면서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미치는지, 하나의 어떤 고리, 악순환의 고리 마냥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설명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네? 부정적인 신념 치유하는 영아 치료적 접근 방법 핵심은 결국 부정적 신념을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야기시킴으로써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결국 핵심은 긍정적인 신념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신념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렇죠? 치유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념을 심음으로써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일련의 그 부정적 신념이 잘못되고 다른 어떤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럼으로써 결국 긍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들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신념으로 하게 된 이 악순환을 끊어 버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그렇죠. 의식적인 자각 하에서 영화를 보는 가운데 앞서 쭉 얘기했던 내면의 영화를 찾고, 그 내면의 영화에서 나의 부정적 신념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긍정적 신념으로 바꿔내고, 그렇죠? 결국 부정적 신념 폐기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야기시키는 이런 어떤 연쇄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 신념을 치유하는 영화 치료적 접근 방법, 혹은 뭐 영화 시네마 테라피적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또 잘 구체화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죠. 우리는 또 수시 과제를 함으로써 앞선 부정 신념의 어떤 치유 과정을 한번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시 과제 5번째, 부정적 신념 찾기와 자기 치유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올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은 부정적 신념 목록을 보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또 별도로 올리기도 할게요. 자, 그 부정적 신념 목록에서 나에게 좀 해당되는 부정적 신념인 것 같아, 하나 고르세요. 쫙 나오는데 읽어보고 요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신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마음에 끌리는 거, 예를 들면 하나 고르고, 자, 끌렸지만 왜 그 곤란했는지 무엇인가, 요거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곤란한 부정적 신념에 대응하는 영화를 시네마 테라피 5장.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독본, 여러분 독본 5장 가면 거기에 이제 이 부정적 신념 목록에 대응되는 영화들을 소개해 놓고 나름 또 그 영화 속에서 그 부정적 신념을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 어떤 그런 가이드 사례들이 있고, 또 끝에 연습 문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 삼아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이 부정적 신념을 바라보고 또 내가 본 영화가 어떻게 부정적 신념을 이렇게 개선하는데 또는 뭐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의 경험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에, 그 독본에서 내가 발췌했는데 첫 번째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 자존감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 저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난 너무 특이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너무 특이한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어떤 공경에 빠졌는데 언제나 그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떤 상황을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 충분히 볼 수 있죠.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뭐뭐로 인해 너무 어려움을 겪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을 가격하면 언제나 불행한 느낌을 받아. 뭐 정도 유쾌하지가 않아. 뭐 그럴 수 있겠죠. 또는 나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뭐 결정장애. 그런 게 좀 심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좀 극단적이네. 그쵸? 이런 어떤 좀 뭔가 늘 부정적인 거에 심한 경우가 있는지. 또 뭐 어떤 상황에 지나치게 압도되어서 결코 대처할 수가 없을. 이번하고 좀 비슷한데 뭐 이런 거. 또는 뭐 어떤 크던 작던 잘못된 것이 있어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죄책감 아직도 늘 거기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죄책감을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자존감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그거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골라내고 두 번째로는 관계 그렇죠 중요하죠. 늘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동료, 뭐 배우자, 뭐 연인, 배우자는 뭐 없으니까 여러분은 동료, 뭐 연인, 여자친구, 남친구 있었겠죠? 이별하면 나는 폐인이 되고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있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땡땡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 화는 절대 극복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거랑 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또 나는 나를 속인 동료 혹은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용서를 절대로 할 수 없진 않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결국 용서를 하는 것이 마음 평안을 얻는 건데 되게 안 돼.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친구가 살아온 모습을 봤더니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계속겠죠. 뭐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것이 결국 독본의와 이제 내용과 5장에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독본인데, 자 여기 보면 5장, 그쵸? 부전도 신념 목록의 독본인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요 가운데 거를 빼버리고 요 자존감과 관계만 이제 가져왔던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3번 자존감의 3번 나는 땡땡으로 인해 너무 어려움을 겪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선택했다면 여기서 제시되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뭐 나와 왼발, 뭐천 에이커, 그리고 뭐 샤인, 뭐 이런 영화들이 조금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이런 영화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관람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를 보고 이거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꼭 이 영화가 아니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시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니까 읽어보고 뭐 여기서 영화를 선택해 똑같은 영화를 봐도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유사한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연습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꼈던 인생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질문의 형태로 이제 이 연습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하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꼭 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이 교재를 보면서 참조해 가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 신념과 대응하고 또 치유될 수 있고 치유된 경험이나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이 독본 내용을 참고 삼아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번호도 똑같이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시과제 이제 5번째 설명드렸고요. 또 아울러 영어와 치유 5번째 강의 동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